우리가 많이 보는 게 수출 신고 필증이에요. 수출을 할 때 수출 신고 필증에는 수출 신고 번호가 있죠. 근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 수출 신고 필증은 그냥 수출 신고 번호하고 그 외화가 얼마인지 그것만 좀 봐주면 되거든요. 근데 수출 신고 필증을 조금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수출 신고 필증을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꼭 봐줘야 되는 부분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출 신고 필증에는 수출의 형태, 수출 승인일자, 뭐 수출 품목, 수출 금액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영세율 신고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 매매추 전표 입력에 16번을 하게 되면 이 수출 신고 필증이 있는 거는 16번으로 선택을 해서 매매추 전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출신고 필증에는 수출신고 번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 수출신고 번호는 수출실적 명세서에 이 번호를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출신고 필증 같은 경우는 이게 있으면 이 번호만 기재를 해주게 되면 영세율 첨부 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수출신고 필증에는 선적일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측 이렇게 할 거다라고 신고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선적일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화증권에서 선적일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에는 BL이라고 하는 게 선화증권이죠. 그 수출 신고를 하고 이제 2, 3일 후에 선적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선화증권이 없다라고 해요. 선화증권 볼 일이 많이 없었어요. 수출신고 필증은 되게 잘 줘요. 근데 선화증권은 회사에서 잘 못 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못 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그나마 제가 했던 게 저는 출항일자 보고 했거든요. 관세청 사이트에 보면은 출항일자 이 수출신고 번호를 입력을 하면 출항일자가 표시가 돼요. 만약에 선화증권이 없다라고 하면 그나마 했던 게 저는 출항일자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실은 이것도 맞지는 않죠. 선적일자. 배에다 실었는데 당일날 출항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며칠 있다, 한 달 있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 있다 정도까지 할 거면 이제 장부상의 흐름이 안 맞는 게 보여요. 왜냐면 외상매출금을 맞출 때 외화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회사랑 반드시 맞춰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통장 거래 내역하고 실제 외화 잔액 그 수출 대금을 못 받은 거하고 실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역을 반드시 받으셔갖고 나중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내 사업자랑 거래하는 외상매출금 맞추는 것보다 좀 더 까다로워요. 근데 여기 있네요. 30일 내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수출 신고 수리가 취소가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선화증권을 받는 거. 이 수출신고 필증 진위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세청 통관 포털 사이트에서 여기 이제 주소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수출신고 번호로 조회를 하면 출항일자가 나옵니다. 선적일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수출신고 필증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봐야 되는 거는 이 신고 번호를 아셔야 되고요. 이 신고 번호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구매자가 누군지. 구매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외상 매출금을 걸어 놓을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금액이 많잖아요. FOB, 뭐, 총 신고가격, 신고가격,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 결제금액 해가지고 이 부분, 여기 있잖아요. 잠깐. 결제금액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대신 여기 USD라고 표시가 돼 있죠. USD. 그러니까 이게 외화의 종류이니까 이 외화의 종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이 수출 신고 필증하고 실제 외화 수출이 나간 금액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미추 전표에다가 반영을 하더라도 반드시 회사에다가
이거 매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했던 회사 중에는 또 어떤 회사도 있었냐면 수출 신고 금액을 작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출 신고 필증의 이 금액과 실제 통장에 받는 금액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안 했어요. 수출 신고 필증으로 안 하고 외국한 거래 계산서로 신고를 했어요. 돈 받는 게 훨씬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얘기는 했죠. 선적일 날짜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물건이 나간 거기 때문에 선적일 날짜로 그 작성일자가 기재가 돼야 되고 환율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외국간 거래 계산서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선적이라고 돈 들어온 날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외국간 거래 계산서를 하게 되면 영세율 첨부서를 제출을 할 거예요. 거기에는 외국한 거래 계산서에는 입금된 날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날짜대로 환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해줘야 돼요. 원칙은 이 수출신고 필증이 있으면 이 선적일자 가지고 매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이 많이 다운돼 있다 보니까 실은 수출되는 금액하고 이 신고되는 금액하고 동일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보고 작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 수출 매출 금액이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건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회사도 있지만 그냥 요 수출 금액이 매출 금액과 동일하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이게 USD잖아요. 아, USD 받는 거구나. USD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수출은. 여기 밑에는 여기 이런 그 칸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명칭이 있는데 이 명칭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밑에다 다 기재를 해 놓은 거예요. 기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많죠? 아, 뭐가 많아. 그래서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필요한 거 정도만 근데 아까 여기 결제 금액의 이 앞부분 있잖아요. 이 앞부분. CFR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CFR일 수도 있고, CIF일 수도 있고, FOB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코텀즈라고 합니다. 인코텀즈. 이게 이제 11가지의 무역 거래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수출을 하게 되면 뭐 수입도 마찬가지고 배값이 들어가겠죠. 물건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 배값이 들어갈 거고 해상 운송을 하다가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보험료도 있고. 이거의 소유권이 언제부터 네 거가 되는지를 정하는 게 인코톤즈로 이제 계약의 거래 종류를 결정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11가지로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코텀즈에서 수출 수입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간의 무역 거래 시 그 법규, 관습 등의 차이로 해서 무역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11가지 정형화된 거래 조건을 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험과 비용 부담 뭐 있죠. 이 배값은 누가 지불을 할 것이냐, 보험료 누가 지불을 할래, 이거를 나의 창고에 갖다 놓을 때까지의 소유권은 네가 지는 거고 내 창고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그거는 내 거가 되는 거. 이 소유권의 구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 11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개인 간, 그러니까 회사 간 거래를 하게 되면 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지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세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어요 라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 진짜 그 수출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수입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중국에서 물건을 샀어요. 샀는데 배에 딱 실었을 때부터 우리 회사 거다. 돈을 지불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배를 타고 오다가 다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손실은 우리 회사의 손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그 손실을 구분짓기 위해서 해놓는 게 요 인코텀즈인 거죠. 그거를 수출을 할 때 세관에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같이.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무형재, 물건이 없는 거, 그거는 이제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죠. 뭐 사용할 필요가 없죠. 인터넷으로 그냥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주요 거래 조건 해가지고 뭐 11가지 중에 이렇게 막 있는데 11가지 중에 주요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수출신고필증 아니면 수입신고필증에 보면 많이 보이는 게 뭐 FOB, CFR, CIF 정도 보게 될 거예요. FOB가 그거겠죠. 그냥 자기네 수출을 했는데 선적이 딱 됐을 때 시점까지는 걔네의 소유권이고, 선적이 딱 됨과 동시에 우리의 소유권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때 FOB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선적 일자에 매출을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CFR, CIF 정도는 보험료를 누가 댈 거냐, 아니면 운반비를 누가 댈 거냐, 네, 그거를 이제 구분 짓는 거여서 그 차이예요. 이런 공장 인도 조건, 이거는 걔네가 물건을 딱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회사가 물건을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 공장에서 반출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그러면 국내 내륙 운송비가 있겠죠. 어디야? 뭐죠? 배 타는 데가 뭐죠? 미치겠다. 네? 항공? 아니, 배 타는 곳. 항구. 뭐 인천항, 부산항 이런 내륙 운송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 공장에서부터 한국까지 들어가는 내륙 운송비하고, 배를 타면서 또 이제 관세청에다가 내야 되는 뭐 각종 비용들이 있을 거고, 뱃삭이랑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을 수입자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 DDP가 있는데요. 이 DDP가 저는 한 번도 수출신고필증에서 DDP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DDP라고 있다라고 하면 관세, 통관료, 운임, 보험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수출자가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수입을 할 때 만약에 DDP 조건으로 수입을 했다 라고 하면 수입신고필증에 관세 부분이 있어요.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를 내죠. 부가세도 내고. 근데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DDP 같은 경우는 국외사업자가 다 자기가 수출자가 납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행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안 되는 경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입신고필증 나중에 보는데, 수입신고필증에 혹시나 이 DDP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당연히 관세 이런 것들도
이제 그쪽 수출하는 회사가 다 부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돈을 대납을 해주면, 그건 나중에 받을 돈이 되잖아요. 대납을 해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원가로 넣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DDP 조건은. 부가세 환급을 과다 환급받아. 왜냐면, 그 관세청은 부가세만 징수를 하면 돼요. 누가 냈든 간에, 부담을 했던 간에. 근데 국내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업자인 국내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징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국내 사업자로 해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면 과다 공제를 받는 이슈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입신고필증 나중에 볼 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DDP가 있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결제 조건에 그 인코텀즈가 뭐뭐인지 이제 11가지 있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 중에 주요로 사용하는 게 이 5가지 정도 있는데 그나마 많이 쓰는 게 이 3가지, 위에 3가지. 4번하고 5번도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 DDP가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하고 사업 무관인 매입세 공제 안 받죠.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부가세를 관세청에다가 냈지만 이거는 우리의 비용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회사의 비용이. 저쪽 수출하는 회사의 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턴츠에 대해서 이제 11가지 쭉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수출이나 수입 신고 필증 볼 때 결제 금액에 요 세 글자로 된 게 있으면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를 이걸 보시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